구봉기 소장과 함께 짚어볼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임대료 폭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서울의 명소를 꼽는다면 동네, 골목,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익선동, 연남동, 경리단길, 속리단길, 무슨 동, 무슨 길과 같은 골목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들의 인기가 결국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고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골목 상권에 덮친 엄청난 임대료 때문에 곧 골목 상권은 자기 매력을 잃게 되고 또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지고 쇠락해버리는 이 주기도 점점 더 단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 폭탄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그 서울의 대표 인기 지역이 제가 좀 젊었을 때만 해도 안구정이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이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골목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어떤 권역, 상권 이런 개념들의 어떤 인식들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목 상권이 이렇게 급속도로 부상하게 된 이게 아마 2010년 이후에 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로컬 하면서 로컬 지향이다 하면서 예. 요즘은 골목 상권들이 유행했잖아요. 예. 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예.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들처럼 역 근처, 대로변 이런 상권들은 임대료가 이미 너무 올라서요. 아하.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이미 진입하기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골목 창업을 하기 시작한 게 주요했고요. 그게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전이랑 다르게요. 골목 가게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 요즘 동네에 작은 파스타집 가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요리해서 오는데 막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유학파 친구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집들 하나씩 다 알고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수준 높은 집을 가서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그 인식도 높아졌어요. 가령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요. 제가 구로동에 살거든요. 예. 근데 구로동에 만약에 친구들이 놀러 올 때 나 구로동 왔는데 구로동 맛집 뭐 있어? 이럴 때 제가 아웃백 이러면 좀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특정 상호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프랜차이즈 말고 뭔가 은둔 고수가 운영하는 집 같은 것들을 또 소개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문화들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요. 통신 기술이 발달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전같이 도로변에다가 크게 차려가지고서 유명해지는 것보다는요. 그 SNS 같은 데 올리잖아요. 예. SNS에 올리면 유명해지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길치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은 그 지도 앱에다가 입력을 하면은요, 제 위치에다 제 방향까지 나와서요. 맞아요. 어디 역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동네 예. 친구들 온다고 하면 그냥 그 가게로 와 하고 주소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이 굳이 대로변에 있을 필요가 없고 이면도로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 가도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골목 상권이 좀 뜨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다 하나 이유를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골목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데는 또 나름대로 예술적 감각이 있는 현장 예술 활동가들의 목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마치 주요 그 역세권의 그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젊은 창업자들이 골목에 오는 것처럼 이들도 뭐 대학로니 뭐 또 혹은 뭐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를 갖다 만들고 심지어 거기서 뭔가 작게 예술 활동들을 갖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이런 일거양득을 갖다 좀 노리면서 그런 창업들을 하면서 골목에 새로운 색깔들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필수 코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삼청동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에 작은 화랑들과 또 거리 화가들 그리고 또 이 퍼포먼스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거기를 완전히 키웠는데 근데 지금은 그 생동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SNS 발달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예. 요즘 SNS 같은 것들 보면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겨나고 있어요. 가령 뭐 저번 주까지는 경리단길이 최고야 이러더니 뭐 어제는 익선동, 연남동이 네. 최고야. 뭐 내일은 뭐 을지로랑 망원동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삼청동 같은 경우는 소위 옛날 핫플레이스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SNS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상권이 계속 생기면은요.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신흥 상권이 부흥한다라는 말은 다른 상권이 죽는다라는 말이랑 같거든요. 예. 가령 제 애인이랑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저번 주에는 뭐 익성동에 갔는데 이번에는 뭐 망원동에 간다. 예. 이런 식이니까 아무래도 예전 상권이 죽는 거는 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유동인구가 줄을 수 있어요. 유동인구가 줄어서 그 소위 핫플레이스가 예전만 하지 못하면요. 매상이 줄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상이 줄으면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같이 낮아지면 좋겠는데 예. 임대료가 같이 낮아지지가 않으니까 소위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술가들 그다음에 청년 소상공인들이 그거를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채우고. 네, 그렇죠. 버틸 수 있는 건 프랜차이즈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거리의 특색이 없으니까 더 사람들이 안 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프랜차이즈들도 못 견디고 폐업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여기는 돈 버는 곳이래. 그리고 돈 질러가지고 이제 들어온 새로운 건물주들은 이게 뭐야 사기당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돈을 올려가면서 건물을 사고 한 자기 스스로가 그 상권을 망하게 한 그런 주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인식을 저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설명도 되게 주요한데요. 근데 건물주 개인의 입장에서 진짜로 돈 벌 거야 해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이런 식의 사고가 발동을 해요. 예. 나는 상투를 잡지 않겠다. 최고점에서 팔고 떠나면 그만이다. 예. 네, 이런 사고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 아니 그런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갖다가 조금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사동도 많이 망가졌지만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자율적인 제약일지 혹은 지자체가 나서서 이제 좀 제약을 갖다 둔다 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다른 도시계획 같은 것들, 국토계획법 같은 것들은 그 지자체로 위임된 사항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것들이 상당하고요. 가령 올해 초에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예.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익선동이요? 네네. 예.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세상이 진보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예전에 이런 거 안 한다고 되게 비판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씩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시작됐고요.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을 조금 특징에 대해서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은요. 예. 주거지가 상업지여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 연트럴파크라고 부르는 연남동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주거지인데 상업지가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한번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창작자들이 들어오고 그 뒤에 마지막에 프랜차이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뒷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사전적으로 앞부분도 건들 수 있는데요. 이게 근데 굉장히 강력한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예. 제가 신혼부부예요. 예. 이제 신혼집을 차려야 돼요. 예. 1, 2, 3층 중에 어디 살까요? 1층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1층은 사람들 지나다니고 창문도 못 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다시 입장을 바꿔서 또 3층짜리 건물이에요. 제가 청년 창업자예요. 예. 장사를 해야 돼요. 예. 몇 층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1층에 당연히 들어가죠. 1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택이 있을 때 1층을 주택으로 두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옆에 유동인구가 조금만 늘어난다 싶으면은 1층 세입자를 내쫓고 상가로 변환해서 그 단위당 임대료를 더 받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요즘엔 반지하까지도 막 네, 그 맞아요. 개발을 해가지고 네. 반지하 어차피 잘 사람들이 안 살려고 네, 하니까 맞아요. 차라리 그걸 그 상가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줘버리면 오히려 술집이나 임대료도 이렇게 하면은 두 배를 맞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거를 막는다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예술가들이든지 청년 창업자들인지 이 사람들은 정말 좀 싸게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데가 그런 이제 막 상가로 변화하는 그런 주택가나 이런 데가 아니면 구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프랜차이즈가 입점하지 막겠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비판 여론 같은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 내부, 그다음에 시민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가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앞에 부분, 주택을 상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도 되지 않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지점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삼청동밖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또 어떤 데가 있죠? 그 해방촌도, 경리단길은 뭐 이미 싹 쓸고 끝났죠. 지나갔죠. 네. 망원동도 지금 이제 막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망리단길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이 막 난리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트럴파크에서
뻗어 나와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막 지금 우수수 그야말로 거기 이전까지는 그 주택으로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가면서 네. 상가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저는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었던 곳들도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게 하고 주거를 몇 년 이상 보장하게 해준다는 그런 제약이 있거나 또 상가로 막 변한다고 해도 그 상가가 변했을 때 10년 내로 그걸 가지고 많이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으면 그러면 젊은 창업자들은 젊은 창업자대로 또 거기에 살고 싶은 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핵심은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요. 예. 임대료는 고정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늘 말하는 게 뭐 젊은 뭐 창업자들 뭐 힘들다 하면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 얘기했죠. 예. 카드 수수료는요 매출에 연동해요. 맞아요. 매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예. 그리고 최저임금도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막말로 그냥 그 사장님이 몸으로 때우면 돼요.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메꿀 수가 아니,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돈 많이 주면은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매출 더 올릴 수 있어요. 네, 어떻게든 그 정도 건들 수가 있는 투자를 거죠. 하면은 맞아요. 그만큼 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임대료는 그게 안 돼요. 임대료는 맞아요. 한번 오르면 그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맞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임대료가 내려야지 정상인데 임대료가 안 내려가거든요. 예. 근래에 이런 사건이 오죽했으면 막 화제가 됐잖아요. 그 이번 달 초죠. 인천시 부평구의 떡볶이집 그 건물 사장님이 예. 경기가 요즘 안 좋으니까 600만 원이던 월세 100만 원 깎아서 500만 원 1년 동안 받겠습니다. 건물주가 라고. 먼저 얘기했죠. 네, 먼저 얘기했어요. 예. 이게 상생이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엄청나게 뉴스로 다뤄졌어요. 네, 이런 일이 너무 너무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핵심은 그러니까 임대차를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인가. 응? 그러니까 새롭게 임차인이 돼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주택이든 상가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걸 법제화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논의들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0년으로 늘어났고 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6개월로 연장이 됐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것만 제대로 좀 강력하게 실행이 되면 한숨 좀 상가 쪽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요? 사실 작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번 달 그러니까 10월 16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개정됐고요. 크게 네 가지가 개정됐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예. 5년만 보호해 준다는 게 10년으로 들었고요. 그렇죠. 네,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예. 네,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이 그 전통시장은 안 됐는데 전통시장이 시장도 되기로 했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 정말 영원하던 일이었죠.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소급 적용이 안 돼서요. 아, 지금 제가 저번 달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2018년 10월 16일 그날 이후로 재계약이 되거나 그러니까 갱신이 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한 사람들만 적용이 돼서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 해방촌 오거리에 보면 커피숍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내년 6월이 5년째 되는 만기예요? 거예요. 네. 예. 근데 1층에 있거든요. 예. 월세가 80만 원이에요. 예. 같은 평수 2층이 있는데 작년에 들어온 가게인데 거기가 월세가 160만 원이에요. 아.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죠. 예. 그럼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2층이 160이고 내가 80이면 다음에 건물주가 얼마를 부를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한 뭐 200 이상 부르겠죠. 네, 전혀 지금 대책이 없어가지고서요. 지금 이분한테 저는 우선 연락도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기쁘게.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드디어 염원하던 거 또 하나 됐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자. 왜 예. 맨날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싸우면은 그게 맨날 왜 곧장 법원으로 가냐. 예, 을만 네. 계속 당하는 거죠. 네, 중간에서 뭔가 중재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그 임차인이 임대인이랑 분쟁이 생겨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우리 분쟁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예.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분쟁조정하니까 와주세요 이렇게요. 예. 근데 그때 임대인이 그 통보를 그냥 무시하면은요. 안 와요. 예. 그러면 임차인의 그 신청이 각하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용성이 없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지금. 아, 이걸 바꿨다고 하고 그 지금 잘했다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거? 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빨리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법 중에서 소급 적용이 되는 법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정말 정치인들이 임차인들, 소상공인들을 걱정한다면 네. 돈 몇 푼 깎아주고 뭐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소급 적용해주게 해주는 것이 최소한 뭐 2년 이상씩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소급 적용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맞아요. 저승갈날 날짜 받아놓으신 것처럼 만기 기다리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이번에 계약갱신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요. 예. 그래서 방송 나온 김에 컨설턴트로서 진짜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해방촌 그 사장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그분이 6월달 만기잖아요. 그렇죠. 6월달 만기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건물주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예.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 않겠다, 그렇죠. 하겠다라고. 예. 만약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빨리 계약서 쓰시면은 예. 새로 바뀐 내용을 적용받아서 10년 장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면은요, 빨리 권리금 회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입자 빨리 구해야 돼요. 아, 지금 그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금 개인에게는요. 여태껏 고생해서 그 상권 다 닦아놨더니 네. 나가라고요. 소급 적용 안 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 웬일인지. 사실은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퇴직하고 나서 장사할 곳 이렇게 찾는 사람 모두에게 이거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봉기 소장과 함께 골목상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